네, 안녕하세요. 에이센스 포럼 운영자 새벽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텐츠 애드센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드센스가 사실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가적으로는 콘텐츠용 애드센스와 유튜브용 애드센스로 분류해 볼 수 있고, 블로그와 같은 게시자들과 애드센스, 그리고 광고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콘텐츠 애드센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콘텐츠 애드센스는 사실 쉽게 생각하면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애드센스 광고를 구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콘텐츠용 애드센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쉽게 블로그나 웹사이트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구글 애드센스에서 얘기하는 정의적 차원에서 콘텐츠용 애드센스를 살펴보면 웹사이트 규모에 관계없이 콘텐츠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불필요한 말들은 제외하고 간단히 보자면 페이지에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콘텐츠용 애드센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콘텐츠가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콘텐츠용 애드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포인트는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점입니다. 요즘에 콘텐츠에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콘텐츠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가지에 노출되고 있는 그 정보들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영화, 음악, 음식, 요리, 뭐 자동차나 컴퓨터, 휴대폰, 방송이나 정치, 뭐 맛집, 여행,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바로 콘텐츠의 대상이나 주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글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모으고 그 방문자들로부터 광고를 게재해서 직접적인 클릭이나 노출당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콘텐츠용 애드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콘텐츠용 애드센스는 사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디스토리아, 구글 블로거, 그리고 이글루스, 워드프레스 등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무래도 디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후에도 콘텐츠용 에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대부분 디스토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즘에 구글 블로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조금은 디스토리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고 불편한 면도 조금 있고요. 해외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활성화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글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극소수고 한정된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약간은 좀 깊이 파시는 분들이나 조금 아웃사이더 개념처럼 이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글루스도 에센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제약이 많이 있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시거나 무료 가입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조금 하신다고 하면 유료 결제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호스팅이나 도메인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애드센스를 하시기로 하셨다면
티스토리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혹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나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검색도 잘 되고 반영도 잘 되고 방문자도 좀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에센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이버와 다음에서 에센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포털 사이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광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것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애드센스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서비스들 중에서 일부는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애드포스트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서도 애드센스 코드 구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애드센스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그 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구현도 잘 된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편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략하게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 블로그처럼 일정한 콘텐츠를 게시자가 게재를 하고 그 사이트 혹은 그 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릇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식기 세트 이 광고를 방문자 중 어떤 사람이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게시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의 수익 구현 방식이 CPC 형태 혹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CPC는 코스트 퍼 클릭, 클릭당 비용, 클릭당 단가, 클릭당 수익 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CPC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뭐 CPC가 얼마네, 어제는 얼마였는데 오늘은 얼마네, 내 CPC는 얼마인데 당신의 CPC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CPC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광고 형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송출되는 방식이니까 가장 많이 송출되는 방식이니까 집중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동일한 페이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특정한 광고를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자체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나서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 바로 CPM 수익입니다. CPM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도 하고요. Cost per 10,000 impressions. 1000의 노출당 비용, 노출당 수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센스 첫 홈페이지 화면 하단 부분에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CPM 수익 입찰 방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미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여러 번 혹은 1000회당 노출시켰을 때 예상되는 비용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분에 맞는 수익이 배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1000회 노출됐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지불될 것이다 라는 가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금이 지분되는 형태라고도 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CPC 수익하고 CPM 수익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CPC로 광고되는 형태가 훨씬 더 많고 애드센스 자체가 CPC 수익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CPM 광고는 그냥 부가적으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좋고요. CPC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클릭이 나도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이 나지만 CPM 수익 같은 경우에는 몇백 번, 몇천 번을 봐야 CPC와 비슷한 수익이 날 정도로 그 노출되는 것에 대한 수익 단가는 낮기 때문에 향후에는 CPM보다는 CPC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콘텐츠용 애드센스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 CPC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클릭당 수익 단가나 클릭률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학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콘텐츠용 에센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센스 광고가 송출되는 실질적인 원리, 광고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어떤 광고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